요건 완전 그 양리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유랑 커피는 약의 효과를 원래 완전 떨어뜨립니다. 차라리 섞여 먹이는 거를 추천은 안 드리는데 조금 더 달달하게 해서 먹이실 거면 차라리 같은 게 나을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 보면서 조금 속상한 게 우리 아이들 제가 열심히 약 처방해서 보내드리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막 약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약을 조금 잘못 먹이셔가지고 다시 타러 오신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발휘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제가 약을 처방을 해드렸을 때 어떻게 집에서 약을 잘 먹이시면 되는지 요거를 쫙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은 우리 아이에게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약을 잘 안 먹는 애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쫙 한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바로 한번 가시죠. 먼저 우리 아이가 약을 받아왔을 때 첫 번째로 약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용량, 용법, 보관 방법 요 세 가지만 딱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들 약은 시럽이랑 가루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럽은 하루에 3번 먹도록 처방이 되어 있고 어떤 건 하루에 2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까먹고 2번 먹어야 될 거를 3번으로 같이 섞어 먹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약을 딱 봉지를 받으시면 시럽은 오늘 한 3번 정도 먹게 되어 있네, 그리고 요 시럽은 또 2번이네, 이런 거를 딱딱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먹일지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각 약들마다 보관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나 항생제 중에서는 냉장 보관인 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냉장 보관 항생제들은 실온에 5시간 이상 보관하게 되면 변성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 항생제가 있다 그럼 빨리 집에 가서 먼저 냉장고에 약부터 넣고 나머지 약들은 실온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량 요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약을 처방받아 오셨으면 어떤 약들은 하루에 3번, 어떤 약들은 하루에 2번 이렇게 처방을 받게 되는데,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몸속에서 약을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몸에서 발휘가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첫째 날, 요게 둘째 날, 요만큼이 셋째 날이라고 하면 첫째 날에 약을 받아서 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그러면 약의 효과가 빵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쯤 되면 다시 약을 또 먹었어요. 그럼 두 번째 빵 하고 약의 효과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약을 또 잘 먹였어요. 약의 효과가 빵 세 번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아침이 돼서 약을 먹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다가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몸 안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약을 한두 번 먹은 다음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점 약의 치료 농도가 몸 안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치료 농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약 처방받은 기간 동안 몸에 약 성분이 쫙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 콧물 약을 받았다고 하면 기침 콧물이 처음에는 계속 심하다가 약 받고 한 하루쯤 지나면서부터 슥하니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열심히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받는 약으로 어머님이 이제 약을 받아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애가 자꾸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한 번을 빼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먼저 아침 약을 빵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점심 약을 먹어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약이 없으니까 다시 바닥을 쳐요. 그랬다가 점심을 지나서 저녁이 되면 빵, 다음날 아침이 되면 빵, 그리고 쭉 점심약 빼먹고 저녁 되면 빵. 그래서 사실은 요 농도에 올라야지 이제 기침 콧물이 주는데 한 끼만 딱딱 요렇게 빼버린다 그래가지고 치료 농도에 도달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지정해준 약의 용량 용법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꾸준히 먹여주셔야지 대부분의 약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아니라 하루에 2번 먹는 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요런 약들은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2번 먹어도 빵, 두 번째 빵,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만들어진 약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번만 먹어도 치료 농도에 잘 도달하는 약들을 2번을 드리는 거고, 3번 먹어야 치료 농도로 올라가는 약들을 3번에 드리는 겁니다. 3번 먹는 약을 2번 먹으면 대부분 효과가 거의, 그러면 한 3분의 2쯤 효과가 있겠지가 아니라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2번 먹어야 될 약을 1번만 먹는다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용량 용법을 적절하게 처방받은 대로 딱 먹여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약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3회분 먹어야 되는 거를 뭐 2회분 먹어도 되는 약으로 대체해 주시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못 먹이겠다 그러면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회만 먹어도 되는 약들로 구성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게 2회만 먹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효과가 조금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증상이 심한데 2회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 천천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 그냥 3회로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얘가 안 되겠어요, 약발이 조금 적게 들어도 좀 약한 약이더라도 나는 하루에 2번만 먹이고 싶어요 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2번만 먹어도 되는 약들로 구성해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약을 싫어해요. 요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 뭐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집안마다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잘 봐주셔야 되고, 사실은 제일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엄마 아빠의 통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할 때 아이가 막 울고 싫어한다고 너의 울음을 안 일으키고 싶어,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싶어 해서 안전벨트를 풀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건 너가 울더라도 너가 참으면서 너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안전벨트를 계속 채워주다 보면 아이가 이제 안 울고 그걸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이상한 맛이 나는 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이가 싫어할 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러면 우리 3번 먹어야 될 건데 이거 조금 해가지고 이따 저녁 때만 먹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뭔가를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요 정도로 내가 버티면 엄마가 포기를 하는구나,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를 허용을 해주지 않고 이 약병에 든 요거는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되는 거야, 너가 너무 거부하고 해도 엄마 아빠는 요거를 꼭 너에게 먹일 거야, 요거를 분명하게 가져가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거부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차차 이제 적응을 해서 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힘들게 먹인 다음에 폭풍 칭찬해 주시고 아이가 우와 이제는 완전 언니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됐어, 이야 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해주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쓴 약도 점점 적응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많다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조금 먹여 버릇을 하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아이가 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통제하려고 그래도 막 3살, 4살, 5살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사나 이제 부모님들이 살짝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애가 약을 싫어한다 그러면 애가 좋아하는 방법을 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럽은 맛있는 거 잘 먹는 애가 있다 그러면 시럽약이 뭐 한 3cc 되는데 가루약으로 쫙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주면 아이가 잘 먹는다, 억지로 먹일 때더라도 요게 더 편하다 하면, 우리 아이가 약을 잘 못 먹어서 혹시 시럽량을 좀 최대한 적게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요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써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가루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혹시 시럽약으로 가능하면 시럽약이 좀 많아도 좋으니까 요걸로 해주세요 하면은 시럽으로만, 혹은 어떤 애는 가루약만 타가가지고 하는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지를 이것저것 좀 도전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게 먹히네 싶은 거 딱 찾으셨으면 이제 그쪽으로 병원에서 혹시 처방이 가능한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애들이 싫어할 때 하지 마셔야 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섞여 먹이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약이 요만큼 있는데 분유 요만큼에다가 싹 다 이걸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약의 농도가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잘 발휘가 안 되는 거고, 약은 농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액체 잔뜩에다가 조금 섞여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맛도 안 느껴지게, 그럼 효과도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섞여 먹이지 않고 시럽과 가루약의 조합이 있는 거를 주시는 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정 아이가 안 먹어서 한번 섞여 먹이는 거를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유에 섞여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유는 약의 효과를 거의 반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유는 절대 섞여 먹이지 마시고, 또 신음료수,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도 약의 성분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섞여 먹이는 거를 추천은 안 드리는데, 조금 더 달달하게 해서 먹이실 거면 차라리 꿀물 같은 게 나을 수가 있고요, 이온 음료 같은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거를 하라고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섞여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 꿀물의 양을 되게 조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잔뜩 해가지고 약을 조금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의 꿀물에다가 가루약들로만 처방받아가지고 다 녹여서 먹인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또 우유를 먹거나 신음료를 먹어도 되나요? 약을 먹을 때 조금 피해야 되는 음료가 있어요. 뭐냐면 우유, 커피입니다. 이건 좀 큰 애들한테 해당되겠죠. 요건 완전 그 양리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유랑 커피는 약의 효과를 원래 완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약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시럽이랑 가루약에서 먹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좀 피해야 되는 음료는 우유랑 커피들이고, 약을 먼저 먹고서 그 다음에 뭐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른 거 음료들 마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시럽이랑 가루약을 잘 먹는데 알약은 언제쯤 도전하냐요? 알약은 근데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다 알약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체중이 그래도 한 30kg 이상은 됐을 때 도전하는 거가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만으로 따지면 한 8세에서 한 10세 사이에 보통 도전을 많이 합니다. 요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알약을 조금 도전해볼 만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약을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하면, 아이가 혹시 비염 있다 그러면은 비염약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꿀팁인데, 비염약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그만한 약으로, 좀 친한 소아과 의사 선생님 있으면 얘 이제 알약 도전해보려 그러는데 혹시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한 작은 약 있나요? 물어보면은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비염약들이 굉장히 조그만해서 아이가 이렇게 넣고 삼키는 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물을 먼저 마시고 알약을 넣어서 삼키는 거를 더 잘하고요, 어떤 애들은 알약을 먼저 넣고 물을 꾹꾹꾹꾹 하면서 넘기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 두 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한 30kg 언저리서부터, 그리고 만으로 한 8세에서 10세 사이에 알약을 연습을 하고, 보통은 한 비염약 같은 걸로 한 알 정도 먹는 걸로 연습을 하고 잘하면 하나씩 늘려가는 식으로 알약을 연습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약 먹이는 거에서 제가 꿀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매일같이 약 안 먹겠다고 난리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달래가고 억지로도 먹어가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준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